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정오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지난 8월 24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됩니다. 북한의 이른바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건데요. 이로써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파리사 조치 때 남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바로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목함질의 도발 때와는 달리 북한이 우리에게 핵실험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번 한반도 위기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번 위기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국민적 차원의 지지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 아반떼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아반떼 슈퍼드라이브 실시. 신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뉴스 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른정책연구원의 서성교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이른바 수소탄 핵실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핵도발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대북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면서 그 한반도에 초래된 안보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유엔 안보리 강력 조치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무기들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핵 항공모함, 또 핵 잠수함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외교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한미 공조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단호한 대응을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그 국회에서는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이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시간 좀 더 남았죠. 네. 예, 이때 한번 어떤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가 저희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게 지금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1월 달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자마자 1월 4일 날 작동을 하더니 어제는 아예 그냥 개장하자마자 중단이 됐죠. 거래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중국 상하이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7% 넘게 급락하면서 30 여분 만에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도 1% 넘게 하락하고 그 코스피 지수가 1900선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달러 대비 환율도 1200원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번 중국 증시 폭락은 위안화 평가절하, 즉 중국의 수출을 늘리고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급격한 위안화 절하를 실시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돼서 아마 중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핵 위기에서 본의 아니게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무리가 뭐냐면 인사청문회 받고 있는 장관들 아닙니까? 예. 그 어제 국회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준식 후보자는 논란이 된 그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고요. 그 수십억대 그 자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사법고시를 존치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법무부와 상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또 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이분은 어떤 게 문제가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최근에 그 한일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 이 합의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출연하겠다라고 한 면에서 기존보다는 진일보한 합의였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홍윤식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두 후보자 모두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한 행정 경험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덕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도덕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문제점들이 항상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가 뭐 유난히 눈에 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좀 더 좀 인생을 좀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나 이런 점이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오는 그 11일 날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그 북한 핵실험 위기와 또 중국발 경제 충격 그래서 경제 사령탑으로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주목을 받는 것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재벌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북핵 문제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 후보자들 청문회 나와서는 후보자들 역시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이번 주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여러 다각도의 얘기를 들어봤죠. 보육단체 얘기도 들어봤고요. 어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정 교육감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다는 입장에서 핵 문제부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핵 문제는 결국 이 서방 국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잘 관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예. 그동안 결국 이 북한의 핵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말 했나 이게 살펴보면 글쎄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저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뭐 이 어떤 관계 개선을 한다든가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특히 북미 간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북미 간의 대화가 왜 단절됐다고 보세요? 글쎄 이 문제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걸 기대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물론 뭐 남북 관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핵실험하는 건 잘못한 거죠. 예. 이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결국 북한이 이 지경이 올 때까지 결국 우리들도 좀 더 열심히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도 육자회담 의장국이지만 지금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예. 중국도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었고 노력도 없었고요. 또는 남북 대화도 크게 진전이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평가합니다. 대북 확성기 오늘 정오부터 다시 틉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압박 수단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압박 수단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압박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압박 수단으로 해결하지 못한 재회까지 왔고요. 오히려 대화를 하는 기간 동안은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는데 육자회담도 중단된 지 벌써 오래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선 대화를 하는 기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은 꾸준히 핵 개발을 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대화도 실제 대화가 끊임없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대화가 끊임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다가 중단되고 대화의 결과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어쩌면 이 서방 세계의 일관된 어떤 입장이 사실은 뭐 생각해 보면 이 제재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보고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 사전에 막았어야 될 일이고요. 또 북한도 이런 방법으로 이 서방 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번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그때는 8.24 이 합의에 의해서 뭐 북한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핵 문제에서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이 위기의 출구 과연 있을까요? 지금 위기의 이 문제는 출구?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목함 지뢰라든가 이 예. 남북 관계에서 그걸 해석하려고 비롯되는 게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죠. 예. 결국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할 텐데 북미 관계 점들을 좀 더 검토해야 될 텐데요. 저도 뭐 떠난 지 오래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어제 저희가 남경필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만나보시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으니까요. 네,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 문제는요. 남경필 지사가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가 뭐 남경필 지사하고 뭐 타협하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풀어야 할 일인데 양쪽에다 풀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압박만 가해오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부에선 돈을 줬다. 그죠? 받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준 사람이 준 사람 받은 사람도 얘기가 달라가지고, 이 시도교육청하고 정부하고 얘기가 좀 달라가지고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들에게 준 교부금, 예.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 기준 재정으로, 목록에 삽입했다 이런 얘기죠. 삽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액수가 8조 4천억인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 이 인건비만 해도 8조 5천억입니다. 예. 그럼 이 교부금이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 8,5천억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도 지불을 하죠. 그죠? 그럼요. 네. 예. 바로 이제 그 인건비라는 게 교육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 그럼요.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거의 임금을 지급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조 5천억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8조 4천억이 되는데 8조 5천억이다. 1,000억이 마이너스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돈이 없다.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왜요?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100% 저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고 예.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20.27%를 떼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의무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유초 중고의 교육을 책임지고 하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이 돈을 늘려주지는 않고 예. 그냥 이 누리과정 비용을 써라.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1조 559억이나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4조 1,000억입니다. 예.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까 남경필 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측하고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측한테도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제로 이 도지사의 관할권 아래에 있고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아서 도지사가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예. 저희하고 관할권이 달라요. 어허.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부터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법률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속에다가 이 보통 교부금에서 의무 편성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시행령을. 예. 그러니까 저 법률로 보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예. 시행령으로는 강제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이 법령의 관계에 이 어긋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실 재작년부터 이 수차 정부 측하고 논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학교와 학생을 위한 건데 이 액수는 늘어나지 않고 이 누리과정을 그냥 여기다 덧붙이니까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유치원이나 이런 쪽 다니는 어린이들도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이냐 아니냐는 것은 뭐 그 다음 문제고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는 법률상 보육기관입니다. 보육기 교육이랑 다르다고 보세요?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은 비슷하잖아요. 물론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걸로 해서 과거에는 유치원의 경우에 학생들을 5세 아들만 받아서 교육을 시키다가 누리과정이 되면서 2013년부터 4세, 3세로 자꾸 낮춰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 3세, 4세 아이들에게 경우는 보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어린아이들에게 보육이냐 교육이냐 큰 문제는 없는 건데요. 예, 큰 차이는 없는 건데. 법률상으로 분명히 이게 한계가 있어서 예.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감 산하에 있는 거고요. 예. 이 어린이집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예. 도지사 산하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보육과 교육이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왜 문건을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교육청 측에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문제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이 서로 다른데 예. 물론 뭐 우리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다 공개된 거니까. 그러나 경기도가 이것을 분석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분석 자체도 잘못된 분석이고요. 그럼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상호 간의 신뢰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예.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만든다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예. 연정이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해온 데 대해서 참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는 얼마나 부족한지 알려면 재정 상태를 당연히 분석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던데. 아니 경기도가 도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이 교육 재정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이 문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도 파탄이 일어나고 누리과정도 파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원인과 과정을 봐야 할 텐데 예. 현재 상황만 놓고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만 해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몫이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요 그 어린이집 연합회 측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지금 일부 시도 교육감님을 고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누리과정이 시작이 된 이후에 한 2년인가요? 그때는 뭐 별 얘기가 없다가 요새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결국은 이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 또 다른 그 법적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 서울시가 아니라 이 교육청 측이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 본격적으로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예요. 예. 2012, 13, 14까지는 그 국가의 예산과 광역시도단체의 예산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서로 분담을 해왔었죠. 예. 그래서 14년부터 15년부터 작년부터죠. 100% 교육청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게 원래 과정이 법적으로 오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걸 과정을 오면서 이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교부금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꽤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월 20일까지인가요? 이게 대충 카드로 돈을 내기 때문에 이 카드가 현금화되기까지는 한 1월 20일까지 약간 시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국회의장도 만나고 양당 대표도 만나고 이 기재부나 교육부하고도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고로 부담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아닙니다. 법을 뜯어 고칠 것도 없어요. 이 문제는요. 예.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법을 뜯어 고치라 말을 할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 돈으로 써야 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게 참 진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근데 이 문제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닙니다. 좀. 신선생님 이게 예. 복잡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건 뭐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대통령의 시책 사업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기가 이게 힘이 들어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주거나 늘려주거나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난해부터 쭉 노력해온 것이 교부금 액수를 늘리자. 예. 그래서 20.27%의 비율을 25% 늘리자. 이것이 국회 안건이 계류된 상태에서 논의도 안 되고 심의가 안 된 거죠. 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었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고 더 견고한 자동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 아반떼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아반떼 슈퍼드라이브 실시. 신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지금 7시 38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한남대교 목간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 이후로도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 길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요새 이거 어제도 중국 주식시장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아예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잠시 유보한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 전체가 좀 뒤숭숭한단 말이에요. 네. 오늘이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권업계가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 기대치 못 미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6조 2,100억 원.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유진투자증권인데 6조 5,900억 원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삼성전자가 6조 7,700억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이 소비자 가전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의 실적 감소 때문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가전 부분은 이 LCD 패널 가격의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실적방을 주역으로 구성했던 반도체, 또 정보통신,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두 다 부진하다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시장 수요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모바일 부분은 특히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이쪽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가전 부분의 TV 매출의 호조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패널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시가의 총액의 15%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5%만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가 0.75% 하락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부진 1분기 올해 1분기에도 부진이 계속될 거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이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이게 증시가 참 좋을 가능성이 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휘발유 가격 이것도 문제인데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죠? 예. 이거 그럼 좀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예? 요즘 주유소 가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요. 예. 진짜 한때 리터당 2,000원 때였는데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고요. 1,2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80일 넘게 연속 하락했고요. 리터당 이제 1,399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1,300원대로 진입한 건 2009년 1월 이후 7년 만이고요. 경유 같은 경우 이미 리터당 1,200원대 선이 이제 무너졌고요. 예. 가장 큰 이유, 국제 유가 폭락이죠. 중동의 두바이유 2014년 9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였는데 이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가스랑 경쟁하면서 그냥 마구마구 떨어졌고 더군다나 이란이 국제 제재가 풀리면서 예. 감산커녕 오히려 늘렸죠. 그리고 캐나다산 원유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국내 기름값이 그 60%가 세금입니다. 예, 거기다가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라서 떨어지긴 떨어지되 국제 유가 하락폭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우리 흡연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 어제는 금연 얘기하고 오늘은 담배값 얘기하고 오늘 왜 계속 담배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근데 담배값 인상된 지 한 1년 됐죠.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1년 지났는데 세수입, 판매량, 성적표가 나왔습니까? 예. 그 담배값 인상으로 이제 담배세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세도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한 3조 원 넘었으니까 둘 다 합쳐서 죄악세라고 불리는 둘 다 합치면 한 13 내지 14조 원 정도 이를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담배값만 중심으로 하면요. 예.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 소비가 34%가량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감소폭 예상을 못 미치죠. 정부가 금연 효과 추정을 잘못했거나 또는 담배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담배 소비 감소폭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왜냐? 지금 작년 1월 판매량이 그 전에 1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지만 슬금슬금 또 올라갔거든요. 지금 한 80% 정도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더 거친 세금 3조 6천억 가운데 한 3분의 2는 건강과 관련 없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재정으로 들어갔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부분이 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2,500원짜리 담배 마진이 250원이었는데 4,500원 오르면서 마진이 4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담배가 오르기 전인 2014년산 담배를 대량 비축해뒀다가 인상된 값에 팔았죠. 그래서 지금 수백억에서 수천억 추가 수입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관련 수익을 환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수입 담배사들 그리고 편의점 업체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새 무슨 담배 가치가 왜 숨같이 안 들어있는 좀 작은 담배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좀 싼데, 그죠? 예. 자, 가계대출 얘기도 조금 해보죠. 이 가계대출 저희가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이외에 자영업자 대출, 이게 또 문제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16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경기 침체, 명예퇴직자 급증, 거기다가 메르스 사태로 내수 소비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근데 자영업자 대출 경우 이 가계 대출과 사실상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림픽 축구 대표팀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가전 무승부 기록했죠. 예, 그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전반전에 이 장신 스트라이커 선수입니다. 이 김현 선수를 내세워서 이 4-3-3 포메이션을 구사했는데 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요. 후반에 이제 에이스입니다. 이 권창훈,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술을 바꿨는데 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리우 올림픽 예선전 조별리그 첫 경기가 14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상대가 우즈베키스탄이죠. 예, 오는 12일에 이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이 막을 올리게 되거든요. 예. 리우 올림픽 예선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팀이 4팀씩 4개 주로 조별리그를 벌이고요. 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는데 여기에 올림픽 티켓이 3장이 걸려 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하고 같은 C조에 속해 있고요. 14일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조별리그 1차전 벌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보였는데 K리그 최고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 바로 예. 대안인데 말이에요. 예. 어제 FC 서울로 복귀했죠, 그죠? 예, 집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어철도 아닌데, 예. 예. 이 대안 선수가 K리그에서 이 사상 최초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했고요. 또 이 K리그에서 이 최단 기간 100골을 기록했던 선수였었거든요. 예. 근데 2014년에 중국으로 진출했다가 2년 만에 FC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베이징 고안이라는 팀에 있었는데 여기서 연봉이 26억 원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FC 서울이 이 연봉을 맞춰주지 못합니다. 아. 연봉 삭감을 자처해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가족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고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면서 FC 서울에서 올해 반드시 우승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케냐의 마라톤의 에르페 선수 특별 귀화 문제 어제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 대한체육회가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예. 이 에르페 선수 체육 분야 우수 인재 특별 귀화 추천에 대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보류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뭐냐면 이 에르페 선수가 도핑 때문에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에르페 선수 본인은 말라리아 감염 치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이 도핑에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인 치료 내역하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추가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난 뒤에 특별 기화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르페 선수는 어떻게 한대요? 기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한국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 8시 10분 뉴스 들으시고요. 3부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